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치세요. 편집이. 박수. 쳐? 네. 영화영상학과에서 그냥 맡고 있는 류훈입니다. 네, 저는 성결대학교 우리 영화영상학과에서 워크샵 및 잡일을 맡고 있는 송래진입니다. 성결대 작품들이 영화제에서 성적이 좀 좋은 편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좋은 편이 아니라 매우 좋지. 왜 웃어? 사실인데 왜 웃어? 왜일까요, 송 교수님?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영화를 잘 만들고자 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모두가 영화를 잘 찍고 싶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서로한테 경쟁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질투가 막연히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 그게 발전적 형태인 것 같아. 우리 학교를 보면.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이제 살짝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 책임지도제잖아. 그래서 작품 수를 1인 1작을 하지를 않잖아. 우리 교수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작품을 찍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나리오, 아이템부터 최종 편집 때까지 이제 계속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하면서 같이 작업을 해 나가지. 그렇다고 해서 근데 이게 또 학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한간에. 이게 그러니까 교수가 만들어준 얘기다, 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전혀 그러진 않고 소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글을 가지고 왔을 때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 근데 사실 이거대로 잘 느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잘 드러날 수 있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 그거를 가지고 이걸 안 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하지는 나는 않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영화들이 왜 장르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일반 휴먼 드라마를 좋아한다 그래서 다 휴먼 드라마를 만들지 않거든. 애들이 스릴러를 만드는 애도 있고 코미디를 만드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학교가 영화를 만드는 학교의 분위기가 굉장히 잘 잡혀 있다라는 거. 영화를 만들려는 그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이제 책임지도제라서 교수가 기획서부터 영화의 완성까지를 계속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학생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울고 나가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지만,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학생들이 발전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송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지. 성결대는 그럼 교수가 거의 만들어주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영화는 글이 아니라 영상이야. 첫째는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만들어줘도 그걸 영상적으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건 좋은 영화가 될 수가 없다고. 글을 잘 쓰는 거하고 좋은 글을 쓰는 거하고 좋은 영화를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 학생이 써온 시나리오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고 이 소재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가고 이런 것들을 조언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역할인데,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학교를 왜 다니지? 학교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교수가 있고 학생이 있고 교수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세계를 펼치는 게 학교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풀어준다면 굳이 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는 거지. 어느 정도는 이야기의 통제도 필요하고 교수들하고의 어떤 그 갈등을 통해서 이야기의 방향이 선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 근데 이렇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장에 나가봐.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어. 그나마 학교니까 어느 정도 가능한 거지. 현장에 나가면 투자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 학교의 영화가 그나마 이제 또 잘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드신다고? 당 떨어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수들이 둘 다 승질이 아니 참 처리해. 하여간 그래서 학생들 영화에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니 무슨 밤 11시 12시에도 카톡으로 걔 작품 어때? 뭐 이거 어떻게 할까? 이 부분 어떻게 수정하는 게 좋겠어? 밤 11시 12시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해. 교수들끼리. 그래서 그게 우리 학교에 굉장히 큰 에너지라고 생각해. 학생 작품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다. 교수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잖아. 그러면 후배들은 이 작품이 우리 학교의 기준이거든. 이 정도는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애초에 들어와서 보는 작품들이 퀄리티가 있다 보니까 좋다 보니까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엄청 우리가 사실 푸시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잘하는 친구들도 많아. 교수 학생 관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라고 자꾸 말이 나오는데 되게 좋은 편이지. 그래서 옛날에는 뭐 나도 학생들하고 이제 되게 친구처럼 지냈고 지금은 이제 꼰대가 돼서 이제 그 위치를 송 교수님이 이어받아서 지금 학생들하고 되게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가 되잖아. 그러니까 뭐 너희들이 송 교수님 방에 들어가서 간식도 훔쳐 먹고 밥도 시켜 먹고. 이제 방명록이 생겼어. 아. 애들이 방명록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교수하고 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그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아. 근데 그게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나도.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진짜로 상담이 필요해. 그냥 본인의 연애 상담이던 인생 상담이던 아니면 영화를 하면서의 상담이던 친구랑 뭐 트러블이 있던 되게 잘 찾아와. 교수님 상담이 필요해요 하면서 사실 그냥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 뭐 와서 초콜릿 몇 개 가지고 가고 뭐 과자, 음료수 이런 거를 자기 방 드나들듯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교수 방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나? 어제 거의 없을걸? 진아가 나보고 같이 처리하자고 자기 샴푸를 나눠줬어. 꺼지라 그랬어. 그런 분위기가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고, 다른 학교 교수님들도 우리 학교를 보면서 그 부분을 되게 부러워하는,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 지점인 것 같아. 어땠어? 그래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 시나리오 콩쿠르는 사실 여태까지는 우리 애들을 위한 것들을 하잖아. 지금 재학생들을 위한 일들을 하잖아 우리가. 근데 뭔가 재학생이 아닌 다른 뭐 고등학생 혹은 다른 학교의 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해본다는 것 자체가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 과정을 준비하는 게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힘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좀 어렵기도 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 좀 더 나아지는 걸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나리오 콩쿠르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느꼈던 건 너무 이렇게 주제의식에 좀 많이 학생들이 사로잡혀 있다. 우리는 근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영화에 있어서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영화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선 1차원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근데 학생들이 먼저 주제, 나는 어떤 걸 표현하지? 막 이런 메시지에 자꾸 사로잡히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야기를 짜려고 하다 보니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더라고. 플롯도 마찬가지고. 제시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것들이 아니거든. 그냥 상상을 하면 돼. 그냥 이렇게도 붙여보고 저렇게 붙여보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텐데 이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지부터 생각을 하니까 대체 출제 의도는 뭐지? 막 이렇게 출제 의도가 없거든. 재밌을 것 같은 거, 충돌되는 거 이런 걸로 이렇게 붙여서 내는 건데 뭐 출제자도 모르는 출제 의도를 고민하시느라 고생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 왜 친구들이랑 그냥 이야기 이어짓기 이런 것들 학교 다니면서 많이 하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접근하면 충분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사실 우리 학교는 말로 글쓰기거든, 입시가. 예를 들면 뭐 단국대나 세종대나 뭐 이런 데는 실제로 그 글을 써야 되는 거지만 우리 학교는 말로 글을 써요. 그런데 방금 이제 송 교수님이 재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재미라고 표현하면 학생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웃겨야 된다.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송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재미는 분명한 정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웃기든 스산하든 쓸쓸하든 슬프든 괴롭든 뭔가 분명한 정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런데 그런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주제의식에 매몰돼서 허우적거릴 게 아니라 자유롭게 상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너무 주제의식에 매몰되다 보면 이야기가 뻔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나 질서 안에 딱 갇히게 되니까 거기서 자유로우려면 너무 주제에 함몰되지 마라. 도덕적인 거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가 반드시 착할 필요가 없고 주인공은 반드시 착할 필요가 없는데 대부분은 뭔가 도덕적인 것, 도덕적 잣대를 너무 영화에도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영화는 그러니까 글들은 너무 착한 거지. 그러면 사실 우리가 신데렐라 스토리를 보면서 재밌다라고 느끼진 않잖아 이제는. 그걸 어떻게 변주를 줄 거냐, 이걸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좀 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영화는 도덕이 아니거든. 우리가 공익 광고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존에 오히려 도덕을 어떻게 비틀 수 있지를 고민해야지 도덕 안에서 안주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건 영화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 면접에서 꿀팁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밖으로 알려지기로는 준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질문을 준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고 알려져 있어. 왜 그러냐면 예상치 못한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을 때 변별력이 생기기 때문이고, 준비해온 답변을 듣는 건 그거는 그 친구의 진짜 답변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준 답변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좀 의외의 질문들을 하는데 솔직하게 답을 하면 돼. 그냥 솔직하고 편안하게 답을 하는 게 좋지, 어떤 정해진 답을 우리가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하면 되는데, 이렇게 답하면 교수님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저렇게 답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우리는 물론 면접이라는 형식을 두고 있지만 학생들과 아주 짧은 시간 대화를 하고 싶은 거지, 내가 그 학생을 어떤 잣대로 평가하려는 그런 물론 왜 평가를 하니까 어떤 학생은 합격이고 어떤 학생은 불합격이지만 우리가 불합격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솔직한 것 같지 않은 경우에 좀 이렇게 호감을 못 준다라고 판단을 하거든.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답을 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좀 질문을 하면 저 사람이 저걸 왜 물어보지 정도는
파악했으면 좋겠어. 엉뚱한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묘하게 틀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아 이걸 테스트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거야. 블로그를 봤는데 어떤 모르겠어요. 입시 과외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답변을 하지 말고 교수들이 원할 답변을 해야 한다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진짜 좋아하지도 않는 감독들을 왜 달달 외워야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사람이 다 티가 나잖아.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거 얘기할 때랑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를 억지로 얘기할 때랑.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는 대체 무엇을 좋아하고 그게 그 결이 우리랑 잘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제가 꿀팁은 쫄지 마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좋아하는 감독이나 좋아하는 영화를 물어보는 게 그 친구의 취향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그 친구의 어떤 지적 수준이나 어떤 교양 수준을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닌데, 많은 친구들이 되게 어려운 영화를 얘기하려고 하고 특히 예술적인 감독들을 말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이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지금 군대 간 은철이 같은 경우는 액션 영화에 꽂혀 있는 애잖아. 오로지 걔는 액션이야. 그런데 걔가 예술 영화를 좋아하지 않고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교수들이 걔를 별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되게 좋지. 얘는 오로지 막 맨날 허명행 감독 만나고 다니고 정두홍 감독 만나고 다니고 그거 되게 좋아 보이거든. 그런 친구들이 매력이 있는 거지. 그리고 면접 꿀팁 중에 하나는 이게 반드시 외워야 될 필요가 없거든. 근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막상 와서 떨리면 그 모든 것들이 사고가 정지가 되면서 더 버벅거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 우리는 읽어도 돼. 자신 없으면 그냥 자기가 쓴 거를 그냥 읽어도 돼. 그런데 내가 그냥 읽는다고 해서 절대 점수가 깎이지 않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 보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면 봐도 되고, 그리고 몸으로 표현해도 되고 대사로 표현해도 되고, 우리는 형식에 제한이 없어. 시 형식이어도 되고 소설 형식이어도 되고 어떤 형식이어도 상관없어. 그게 연기의 형식이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쫄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 겁먹지 말라고 하는 것의 연장인데 교수들의 행동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 그러니까 나중에 후기를 읽어보면 교수님이 자기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갑자기 허리를 펴고 그냥 허리가 아파서 편 거야.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말고 뭐 교수가 어떤 표정을 지었다, 뭐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교수님이 미소를 지었다, 그냥 웃음이 나왔나 보지. 그렇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라. 어떤 학생이 이제 아버지를 표현해봐라 그랬더니 무말랭이에 빗대서 표현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의 어떤 삶에 대한 무게감 때문에 점점 물기를 빼앗겨서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 아버지가 소파에 누워 있는데 마치 무말랭이가 소파에 던져져 있는 것 같이 보였다라고 표현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렇게 다른 사물에 빗대서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꽤 인상적이었던, 그렇게 좀 기억에 남아. 교수님이랑 비슷한데 나의 고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묘사를 해봐라 했을 때 그 친구는 그냥 바로 저는 그냥 깜빡깜빡이 떠오른다 라고 했거든. 보통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할 때 묘사를, 나무가 어떻고 뭐 아파트가 어떻게 세워져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친구는 깜빡깜빡이라고 해서 왜 깜빡깜빡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의 이제 고향에 가는 길에 도로에 가로등이 맨날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쳐주지 않아서 그게 계속 빛이 깜빡깜빡 한다는 거야. 뭐 그런 묘사들, 그러니까 되게 정서가 탁 느껴지잖아. 그런 친구 좋아. 그런 친구 아주 좋아.
근데 내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그럴 때 제발 울지지 말았으면 좋겠어. 물론 낮에.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이 친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관찰하고 있고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울어버리면 물론 이제 긴장도 하고 막 그런 상태에서 엄마 아빠를 떠올리면 눈물 날 수 있지.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너무 당황해서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주변의 교수님들이 엄마 아빠에 대한 질문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래서 사실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 대한 묘사, 혹은 가장 가까이 있지만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감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는데 거기서 다 울어버리면 참 난감하지. 그치, 그 다음 대답도 잘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울 것 같으면 바로 다음 질문해. 나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옛날하고 조금 이렇게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 제일 좋아. 촬영 열심히 하고 수업 열심히 듣고 그런 친구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냥 사람으로 보면 소통 능력이 좋은 친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영화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랑도 사실 뭐 배우랑도 그렇고 스텝이랑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관객들이랑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 되는데 내 세계에만 갇혀서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러면 나는 사실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 그럼 이 한계를 넓히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 혹은 자기는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친구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건 나 소통 능력의 차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소통 능력 좋은 친구들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좀 적응도 잘 하고 학교 생활도 잘 하고 선후배들이랑도 잘 지내고 학교 분위기들을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니까 그런 친구들을 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망한다고 내 인생이 망하지는 않더라고. 원래 이래. 비즈니스적 사이여가지고.